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오전 7시입니다. 연일 대한민국이 북한군으로부터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재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180억 원이 날아갔고, 그 옆에 있었던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상당히 부서졌는데, 이거 건축비가 530억 들었으니까 어제 한 710억 원의 대한민국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그리고 국방장관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소집해서 사무처장이란 사람이 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은 사무처장이 했습니다. 사무처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여성 대변인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방장관, 대통령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측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 파견을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이걸 김여정이가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을 했다고 북한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행동으로 파기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즉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보내 주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이 문재인 정권은 적을 친구로 또는 상관으로 보수적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깨도 우리는 지키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9.19 군사합의가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자랑했던 DMZ의 평화지대화가 물거품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지길 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 경계 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서해상에서의 평화지대화도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김정은 이 합의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합의였는데 이것마저 북한이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쟁을 하자는 사실상 예비적 선고 아니겠습니까?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장관, 군 통수권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군대 진주, 금강산 지구 그리고 개성공단 지구에 군대를 보낸다. 지금까지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국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모든 결과를 북한이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북한이 유리한 건데 북한이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더 엄청난 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한국을 지원한다 하는 원론 수준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 공산주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을 친구 또는 상전으로 대우하고 반공, 애국, 자유, 시민 그리고 그 세력을 적으로 돌린 것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선 관련자 정경두, 정의용 그리고 서훈 또 김명철 통일부 장관 이 네 사람을 빨리 해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일제의 합병 이후에 문재인처럼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국가 지도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외를 든다면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항복해서 청태종 앞에서 머리를 땅바닥에 9번이나 찧었던 인조 정도 될까요? 그러나 인조는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힘이 없습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버티고 있는데 문재인은 왜 그동안에 김정은, 시진핑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키면서까지 했다가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크나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우선 스스로 지금 물러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책임자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혀야 됩니다. 그렇게 이 정권이 괴롭혔던 김관진 장관을 다시 국방장관에 앉히는 게 어떨까요? 김관진 씨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는 뭡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김관진을 괴롭힌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서 지난 3년 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괴롭혔던 문재인 정권의 결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조폭입니다. 조폭은 기는 사람은 밟아버립니다. 조폭은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동맹 50배나 되는 경제력 그리고 자유시민 5천만에 이르는 최고 존엄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도 김정은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같은 입으로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추켜 세우는 그런 연설도 하고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를 잘 키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진으로 선전하고 그 개새끼가 나오니까 그것을 분양하기 전에 나눠주기 전에 마지막 산책을 지난 여름입니다. 산책을 한다면서 헤어지는 게 아쉽다면서 사진 찍어서 알리고 그 중에 2마리는 인천으로 보내고 인천에서는 이 약간 이상한 공무원들이 개새끼 환영식도 하고 그 1마리는 연평도로 보내고 연평도에서는 이 개가 오만 방자해가지고 관리자를 물어버리고 하는 이런 추태를 부린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민족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문재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모를 힘이 없어서 수모당한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영혼을 팔아가지고, 영혼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신영복이한테 판 거 아닙니까?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하는 신영복 누굽니까?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 전향한 적이 없는 김일성주의자에게 영혼을 판 대한민국 대통령. 그런데 이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그리고 여당에게 압승을 안겨준 사람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저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국민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결국 돌아 주권자인 국민의 책임으로 귀착이 되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헌법의 명령은 뭐냐? 1조, 3조, 4조, 10조 합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쓸어버리고, 그러나 전쟁을 하지 말고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2,500만을 해방시키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북한은 적화통일 하나를 목표를 두고 핵, 미사일, 종북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몰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일 동맹,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 경제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자유화하는 북한 자유화 전략, 자유통일을 통해서 역전승을 거두어야 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커서가 아니고 통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통일 의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백제 고구려를 흡수하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절박감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남한의 반핵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행동할 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